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쇼입니다. 5월 14일 6월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미국이 이제 관세 문제로 곤란을 겪었죠. 영국과의 무역 합의가 잘 진행이 되고 다시 중국과의 이제 협상도 어느 정도 이제 진전을 이뤄내면서 증시 환경이 이제 급변이 됐어요. 물론 상호관세 90일 유예라는 이제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서 마이너스 20%가 넘는 이제 하락장에서 이 부분을 거의 다 이제 되돌린 그런 상황인데, 어제는 이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약하게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은 노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다시 이제 SNS 미디어를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저께 미국 증시가 나스닥 지수가 이제 4%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장 초반에 좀 약세를 보였다가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시장이 강세 반전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중동 방문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 뭐 일론 머스크, 젠슨왕, 샘 알트먼 뭐 이런 주요 미국의 빅테크 CEO들이 이제 전부 다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 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 연계, 뭐 인공지능 투자 이렇게 해서 6천억 달러 뭐 이런 부분에 이제 투자 합의를 이뤄내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1조 달러 이제 이상으로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미국의 빅테크, 특히 반도체 섹터 위주로 이제 기술적인 강세, 이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 증시를 상승시키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테슬라가 4.93, 꼭 전기차 때문은 아니고요. 엔비디아 5.63, 뭐 이렇게 시장을 리드하고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덕분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1.61% 추가적으로 올랐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이제 대단히 강하게 올랐는데, 이 덕분에 야간 선물 지수가 이제 플러스 0.72% 오른 상황에서 이제 우리 6월 선물이 시작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나스닥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 0.06%를 보였고요. 이후 이제 오후 1시 정도까지는 강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 이제 1시 이후에 좀 낙하를 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지금 남미 국가들을 중국에 초청해가지고 호스트로서 이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진핑 주석은 관세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누구도 승자가 없다, 뭐 이렇게 밝혔고요. 자, 지금 중국의 외교 전략이 대단히 활발하죠. 동북아, 한중일을 포함해서 또 동남아시아, 뭐 삼국도 이미 다녀갔고요. 또 아프리카는 뭐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이제 폰더라이언 의장 포함해서 이제 중국을 대규모로 방문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의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수입하면서 이제 캐나다의 관계도 좀 재설정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각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중국을 관세적으로 압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용할 생활용품들을 이제 제조하는 그런 원초적인 기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무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00달러 이하의 이제 소액 화물 소포에 대해서 120%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부분을 54%로 낮춰줌으로 인해서 알리나 테무를 통해서 미국에 이제 직접 공수가 되는 이런 부분도 가능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10시 반에 이제 중국의 상해 지수나 항생 지수가 플러스로 이제 좋게 출발을 했어요. 이런 흐름들이 우리 증시를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항시 우리가 이제 매일 그 트레이딩 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나스닥 선물을 이제 우리나라 선물이 추종을 하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을 굉장히 잘 봐야 되고요. 인베스팅닷컴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시간 움직임을 체크를 해야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10시 반에 또 변곡이 나옵니다. 상해지수랑 항생지수가 개장을 하기 때문에 이 흐름에 따라서 나스닥 선물이 영향을 받고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부터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가 좀 꺾이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선물도 동시에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1.6% 강세를 보이던 이 선물 지수가 이제 오후 1시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다. 다만 장이 끝나고 가끔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한 3시 반쯤 미국 선물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마이너스 0.05%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제 1.23%에 강하게 올랐고요. 중국의 상해 지수가 0.86%, 홍콩 항생이 2.3%, 대만 지수 역시 가권 지수 역시 2.16%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빅테크들이 시장을 리드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 뭐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시 20분이니까요. 40분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아 있는데 삼성전자를 유시해서 이제 시장들이 굉장히 시총 상위주들이 이제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다만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SK 하이닉스만 3.78% 오르면서 이제 20만 원 위로 다시 올라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코스피 비중 14.26%,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와 있죠. 6.3% 정도를 기록하면서 150조, 이 정도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10개 종목, 뭐 대략 한 35% 정도, 3분의 1 정도 10개 기업이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의 비중은 더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코스피 200의 흐름이나 이 상위 종목 10개 정도의 흐름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PBR 1배를 되찾지 못하고 있어요. 0.88, 0.9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굉장히 저렴한 위치에 있고요. 시가총액은 현재 2,165조 원으로 약간 주가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증시의 힘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있었던 그 주요 이제 내용들을 좀 님들께 간추려드린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오늘 그 프로그램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제 강세 전환을 했습니다. 한 4,160억 정도의 프로그램이 이제 강하게 그 매수가 들어왔고요. 상승 종목은 1,630 종목으로 대단히 많이 있었다. 코스피 지수가 1.23% 올라오면서 2,640, 2,6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좀 부진한데요. 0.98%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현재 739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는 6월 선물 지수는 352, 현재 코스피 100은 351.79, 따라서 콘덴구 시장으로 이제 선물 시장이 좀 시장 베이시스가 앞서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정상화된 겁니다. 선물이 미리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이자 포함해서 좀 선물이 현물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현물은 코스피 200을 현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의 기초자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배추밭을 선물 미리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배추밭이라는 기초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추밭을 기초자산이라고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미리 선도적인 계약을 하는 것을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시 선도하는 계약과 이 밭의 가격이 차이를 보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선물에서 현물을 빼주는 걸 시장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플러스일 경우에는 우리가 콘덴구라고 하고요.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백오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선물이라는 것은 이걸 투자하려고 그러면 미리 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하잖아요. 따라서 선물 지수가 조금 더 높은 것이 정상적이다. 그걸 콘덴구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래간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에서 이제 상끌이 5천억, 1조 원. 개인들이 이제 1조 원을 털었죠.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데 1조 원을 털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오래간만에 선물을 이제 6,350억 원 매수를 해주면서 총 누적은 80억 원 거의 줄었죠.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56조 원으로 나쁘진 않은데 아주 급격히 유동성이 증가돼서 뭐 모든 종목이 다 뛰어오르는 그런 활발한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신용잔고는 17조 6천억 원으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누차 얘기를 드리지만 주식은 급한 돈부터 잃게 됩니다. 증권사에서 높은 금리로 10% 이상 되는 높은 금리로 신용과 미수를 쓸 경우에 이 자금은 증시가 급격히 하락할 때 담보자산의 부족으로 주가 하락으로 인한 담보자산의 부족으로 마지콜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날 하한가로 강제 청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 신용과 미수를 절대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개인들이 돈을 잃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신용과 미수를 쓰지 않는 이 하나만 해도 개인들이 돈을 잃는 확률이 대단히 크게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선물은 약법을 보이고 있죠. S&P 500이 마이너스 0.12,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0.08로 약법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이에 따른 약법세를 지금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프로그램 역시 4천억 정도의 매수에 외국인들이 오후 이제 1시가 지나도록 한 7천억, 8천억 대 이제 매수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좀 감소하면서 역시 주가 흐름을 좀 짓눌렀다 이렇게 보시고요. 따라서 중국 시장이 개장해서 오후 1시까지 나스닥 선물이 좀 꺾이기 이전까지의 강한 추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물지수 역시 오늘 1.27% 상승을 352를 기록했습니다. 네, 현재까지도 전체적으로 어떤 경제 지표보다는 이제 관세라는 이 이슈가 이제 화두가 돼 있죠. 다만 어제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발표 후에 이제 증시가 올라가는 그동안 경제 지표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관세 영향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받아서 이 기술적 지표 이 부분에 이제 분석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의미가 별로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이제 보니까 경제 지표들이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100% 관세 부분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5월 달에 거의 이제 완벽하게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4월 달 지표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항시 이렇게 복리 구조가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이 높은 타점에서 이제 타점이 높은 데서 내릴 때 더 빠른 속도로 내리고요. 이 타점이 높은 곳에서 올라갈 때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동일한 1%가 오르더라도 350에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현재는 350이 거의 이전에 고점에 도달해 있다. 근데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죠.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가 플러스 0.05로 강세 반전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우리나라의 대선 후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제가 왜 긍정적으로 보느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일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죠. 또 여기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굉장히 일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단지 청렴도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많이 주장을 하죠. 이재명 대표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측근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의문사였고요. 또 그 중에 일부 측근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 활동을 접으라는 이런 간언을 죽으면서 자기 삶을 마감하면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일을 잘한다는 이런 평가들이 좀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워낙 이제 청렴하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이제 주요 큰 개발 삼성전자 평택 유치 포함해서
파주의 LG전자 위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영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 기업 돌아가는 문제나 노사관계나 뭐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뭘 건드리면 어떻게 움직인다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이 두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대선 후에 어느 분이 되시든지 간에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6천억 투자를 이끌어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또 인공지능에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동 많은 나라들이 인공지능에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려 그러면은 현재 인공지능에서 서로 1, 2를 다투고 있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거 아니겠어요? 뭐 챗 GPT라든가 각종 미국 빅테크들이 내고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른 국가들은 그런 능력들이 없죠. 그래서 미국의 하이테크 기술들을 필요로 하고요. 또 스타링크와 같은 그런 인공위성 인터넷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필요로 하고 미국의 GPS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투자를 감가하기가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세일즈 이 부분을 해나갈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그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 국민들이 이제 자신감이 생기죠. 그럼 미국 증시가 지금 S&P 500이 5,800대 아니겠습니까? 6,000을 넘어간다고 보면 여기서 지금 하방 베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어제 방송을 하려다가 제가 말았는데 지금 하방 베팅 안 됩니다. 지금 하방 베팅 안 돼요. 위험합니다. 뭐 주가가 많이 올라서 하방 베팅하면 되겠지 하는데 하방 베팅하면 안 됩니다. 추세적으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모든 기운이 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오늘 이제 140조 시장이죠. 냉난방 공조 시장인데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독일의 그 플렉트라는 기업을 2조 4천억을 주고 이제 100% 인수를 하는 이런 M&A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달라지려고 굉장히 그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아마 굉장히 그 기업들과 또 새로운 정부와 이런 협력 관계,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 국내 그 소비 부진을 돌파하기 위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방 베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합의도 굉장히 그 무역 합의도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히 이제 미국에 줄 것이 있죠. 조선이라는. 물론 일본도 이제 선제적으로 미국과의 조선협력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결국 미국의 조선 뭐 다 무너졌죠. 지금 뭐 함정 건축이나 뭐 수리 이런 걸 하기에는 미국의 조선업이 이제 굉장히 그 후퇴를 한 그런 상황인데 물론 철강 산업도 그렇고요. 뭐 US 스틸이 매물에 나올 정도로 이제 이런 부분이 다 허물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제 일본이 미국에게 줄 부분들이 있어요. 조선은 지금 중국의 6, 우리나라가 3, 일본이 10, 뭐 이렇게 6대 3대 1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일본보다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하나, 오션이라든가, HD 현대중공업, 뭐, 많은 회사들이 있죠. 뭐 대부분이 이제 현대 쪽으로 다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리가 됐죠. 대우조선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다 HD 마크를 달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조선하면 이제 HD 현대그룹 이걸 떠올릴 수밖에 없고요. 하나그룹이 이제 그나마 좀 약간 균형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지금 57,4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주가가 크게 내릴 우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방적으로 베팅을 이어가시는 것이 물론
타점이 낮지는 않습니다. 다만 PBR을 보셨다시피 0.88배 아니겠습니까? 아직 0.9배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충분히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6월 선물은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예, 가급적이면은 하방 베팅, 인버스 베팅은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